우리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신소재 부분이죠. 그래서 신소재 이제 거의 다 끝냈었는데 신소재 부분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신소재 해가지고 다이오드까지 봤고요. 여기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중에서 두 번째 배웠던 거 액정 디스플레이였죠. 그래서 액정 디스플레이. 우리가 이제 편하게 뭐 휴대폰 액정이니 아니면 무슨 액정 깨졌다니 그렇게 할 때 얘기할 때는 말하는 액정이 전부 다 액정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LCD라고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그냥 편하게 그냥 이제 액정이라 부르는 거지. 액정은 어떻게 따지면 그냥 얘는 물질 이름이었죠. 될까요? 그래서 액정이라는 거는 전압이 걸리고 혹은 전압이 걸리지 않고에 따라서 분자 배열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물질. 그래서 얘는 액체, 리퀴드, 크리스탈, 결정이죠. 액체의 성질과 결정, 즉 고체의 성질을 미안해요. 같이 가지게 되는 게 이제 액정이라는 물질이었습니다. 될까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전압이 그죠? 이때가 걸렸을 때였죠. 전압이 걸렸을 때. 자, 그러면 전압이 걸리게 되면은 이때 액정 분자들이 한 방향으로 쫙 배열돼 버렸었죠. 그래서 이 빛의 진동 방향을 갖다가 꼬아주는 녀석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빛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진동하다 보면은 얘가 맞은편에 있는 요 평광판에서 차단된다고 얘기했었을 겁니다. 될까요? 그럼 이때 빛이 수평 평광판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빛이 차단된다. 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전압이 걸리지 않았을 때. 전압이 걸리지 않았을 때.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 이번에는 이제 배열이 흐트러졌었죠. 액정 분자 배열이. 그럼 흐트러진 분자 배열을 따라서 빛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 빛의 진동 방향이 한번 트위스트 꼬여요. 될까요? 그래서 진동 방향이 틀리게 되면은 이제 이때 수직 평광판을 통과한 빛이 수평 평광판을 통과하게 되면서 이 빛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죠. 그래서 빛이 수평 평광판을 통과할 수 있다. 즉 빛이 방출된다. 방출보다는 통과가 맞겠네요. 미안해요. 빛이 통과한다. 될까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얘들아, 액정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액정이 빛을 내는 게 아니었어요. 액정은 얘네들이 액정이고 얘는 빛을 꼬아주느냐 빛을 꼬지 않느냐, 즉 이 평광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고, 빛이 나오는 건 이 뒤에 광원이 있댔어. 그래서 이 광원에서 빛을 쏴줘야 됩니다. 그 다음 혹시나 이제 평광이라는 단어를 잘 모를까봐 평광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놨고요.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을 텐데 이거 보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가보겠습니다. 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기억. 액정이 전압을 가하면 액정 분자 배열 상태가 바뀐다. 그쵸? 전압을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액정 분자 배열 상태가 바뀌게 되고요. 액정은 고체 결정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액체처럼 흐르는 성질이 있다. 그쵸? 여기 고체 결정의 성질을 가질 때가 전압이 걸릴 때, 그 다음 액체처럼 흐를 때, 즉 배열이 흐트러질 때죠. 이때가 그쵸? 전압을 걸지 않았을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액정을 이용한 영상 표시 장치, 액정 디스플레이, LCD 말하는 거죠. 자체에서 빛을 내므로 별도의 배경광은, 자, 요거 내가 방금 얘기한 거였는데요. LCD, 액정 자체는, 될까요? 빛을 내는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따로 광원이 필요합니다. 될까요? 틀렸습니다.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은 액정 디스플레이에서 화면을 표시하는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자, 그럼 이게 지금 액정 분자 배열이 흐트러져 있죠. 그래서 빛이 투과되고 있죠. 그럼 얘가 전압이 걸리지 않았을 때고요. 그럼 이때는 액정 분자 배열이 한 방향으로 탁 배열해버리면서 이때는 빛을 꼬아주는 애가 없죠? 그럼 이 빛이 쭉 진행하다가 밑에 있는 요 아래쪽 평광판에서 막히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이때가 전압이 걸렸을 때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기억. 가는 액정에 전압을 가하지 않은 상황 맞고요. 나는 평광판 사이에서 빛의 진동 방향이 뒤틀리지 못했어요. 나는 그저 가해서가 뒤틀린 거지. 그 다음 액정에 가하는 전압의 세기를 변화시켜 빛의 투과량을 조절한다. 맞는 말이죠. 이걸 갖다가 전압을 세게 걸어주면 확실하게 쫙 배열될 거고, 전압을 아예 풀어버리면 그냥 다 풀려버릴 거고. 근데 전압이 뭔가 이 사이에 애매하게 걸 수도 있거든. 그럼 얘네들이 약간 배열을 하면서 일부는 흐트러져 있고 하면은 여기 빛을 투과하는 정도로 갖다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될까요?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물질에 따른, 자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분류 있었지. 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나는 이름만 알아두랬어. 자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애. 얘가 강자상체였고요. 진짜 이름만 알아두면 돼요, 얘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인력은 받지만 자석으로 쓰지는 못해. 즉, 얘가 영구적으로 뭔가 지 스스로 자기장을 만드는 건 좀 힘들어. 요런 애가 상자성체였고요. 그 다음 마지막, 얘는 아예 자석에서 밀려버린 녀석이 있었지. 얘가 반자성체였습니다. 될까요? 진짜 이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있는데 얘는 그죠? 그냥 이름 알아두시면 되고요. 얘는 그렇게 네모 아니에요. 네오디뮴 자석. 네, 이렇게 썼고요. 철 원자 사이에 네오디뮴과 붕소를 첨가해 만든 자석으로 되게 강합니다. 하지만 얘는 열에 좀 약해요. 이게 엔간한 자석들이 전부 다 이제 원래 열에 약하긴 한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온도가 한 50도 정도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자성이 많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오디듐 자석 있고요. 자,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요, 얘는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전부 다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이게 이상하게 잘려가지고 어떻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있는데, 일단 여기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죠? 그럼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체가 초전도체인데, 초전도 현상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얘가 임계온도라고 있었죠? 그래서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정이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라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초전도 현상이라고 불렀었어요. 될까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요 초전도, 얘는 위에 거랑 같은 거예요. 그냥 초전도 현상이에요. 그냥 위에 쓰는 거 다시 한번 써주면 되고요. 0이 되는 현상까지 들어있어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편집됐나 보네요, 얘는. 자, 그럼 볼게요. 얘는 임계온도 보게 됩니다. 봐봐, 전기저항. 얘가 여기를 기점으로 이때는 전기저항이 있는데 이 다음에 갑자기 전기저항이 갑자기 사라져버리죠. 그럼 우리는 이런 온도를 보고 여기를 임계온도라고 부르게 되죠. 그 다음에 임계온도 이상일 때는 이때는 그냥 일반적인 도체랑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물체들이랑 똑같아요. 일반적인 물질이랑 똑같습니다. 초중도체가 어떤 특별한 성질을 보이는 건 전부 다 임계온도 이하에서만 보이게 돼요. 될까요?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초전도체가 일반적인 물질에 그냥 거의 도체랑 가깝거든요. 도체 같은 경우에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저항이 증가하는 성질이 있었지. 그래서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 얘가 온도를 낮추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여기서 전기저항이 뚝 하고 사라져버려요. 될까요? 자, 그래서 임계온도 위 그래프에서는 T0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임계온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전기저항이 0이므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또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임계온도 이하로 냉각,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전도체가 좀 이상한데 싶을 때는요, 전부 다 임계온도 이하에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될까요? 그럼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마이스너 효과라고 있거든요. 왜 작년이었나? 한동안 그 우리 LK99니 해가지고 뭐 상온 초전도체를 발견했니 못했니 가지고 한참 시끄러울 때 있었잖아요. 그때 그 여러분들 사진 봤을 때 이게 자석에 붙었나 떴나 하는 그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었던 사진이 기억이 나면 좋겠어요. 자석 위에 어떤 초전도체라고 부른 녀석을 올려놨는데 걔가 뭐 거의 떠 있었죠. 될까요? 그런 녀석이 이게 떠 있는 그 효과를 보고 그 현상을 보고 우리가 마이스너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임계온도 이하로 냉각된 초전도체가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어 내부 자기장이 0이 되는 현상. 을 우리가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고요. 이때 자석 위에 뜨는 성질이 있어요. 될까요? 그래서 만약에 요 A가 초전도체일 때, 그죠? 얘 액체 질소에다가 담가놨거든? 액체 질소는요, 조금 차가워요. 왕창 차가워요. 왕창 차갑죠. 여기 이제 이 액체 질소가 이 초전도체 A의 임계온도보다 온도가 낮은 거야. 그럼 온도가 정말 임계온도보다 낮은 곳에다가 넣었으니까 A가 계속 냉각되다가 지 임계온도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자석을 밀어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부 자기장이 0이 되면서. 그래서 자석이 떠 있어요. 반대로 뒤집으면 자석 위에 또 초전도체가 뜰 수도 있어요. 되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마이스너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됐지? 자, 그럼 여기도 예제. 밑에 더 있었네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은 전기적 성질 뭐였습니까?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더라. 즉 다시 엄청 일단 전력 손실이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전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때 열이 발생하지 않죠. 그럼 전력 손실이 사라지고요. 그러면서 대용량 전류를 흘릴 수 있어요. 오케이, 그죠? 자, 이때 그럼 이런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면은 이 자기적 성질이 크게 또 두 가지거든. 위에서 봤던 마이스너 효과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 도선이 있어요. 도선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은 이렇게 감아지는 방향으로 자기장 생깁니다 하는 거 배운 적 있죠? 전부 다 오른손 들고 있고 감아지면서 학교 시험 칠 때 애들 전부 다 종이 위에다가 손 감아주고 막 그러고 있었잖아. 그치? 요거 이제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라고 해서 요거 아마 2학년 때 물리 1에서 제대로 배울 거예요. 앙페르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일단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하면 얘가 자석에 뜨죠? 자석에 뜨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얘가 자기 부상열차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앙페르 법칙. 얘는 왜 이용하냐면요. 대용량 전류가 흐를 수 있다며. 열 발생도 없이. 그럼 이렇게 강력한 전류가 흐르게 되잖아요. 그럼 주변에 굉장히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어요. 될까요? 그럼 이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우리 몸을 구석구석 사진 찍는 기계가 있습니다. 걔가 자기 영상 자기 영상 공명 장치. 갑자기 순서가 헷갈리네요. 자기 공명 이지십다. 자기 공명 영상 장치. 라고 해서 쌤 이름 뭐 그렇게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은 얘가 MRI라는 녀석이에요. MRI는 들어본 적 있죠?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도 쓰냐면은 그 핵융합장치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긴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름만 알면 되는데 이 핵융합장치 안에 보면은 토카막이라고 있거든요. 얘도 이름 몰라도 돼요. 학교에서 알려주면은 그때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쌤 토카막이 뭐예요? 하면서 물어보면 되는 거고요. 학교에서 언급 안 하면은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지? 자, 앙페르 법칙에 따라서 굉장히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고요. 이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 핵융합 장치에다가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될까요? 자, 그랬을 때 또 예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온도에 따른 신소재 A의 전기 저항을 온도가 쭉 떨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전기 저항이 사라져 버리네. 그럼 이 A라는 녀석은 초전도체입니다. 될까요? 해서 나는 A를 이용하여 만든 초전도 전력 케이블. 지금 보니까 액체 질소, 되게 차가운 녀석을 갖다가 집어넣네요. 이 초전도 전력 케이블, 초전도체인데 차가우니까 임계 온도로 냉각됐을 거고요. 전기 저항이 0인 초전도 전력 케이블 되겠습니다. 될까요? 자, A는 초전도체이다. 그렇고요. 온도가 T보다 높을 때, T보다 높으면 의미가 없어요. T보다 낮을 때라고 해야 되죠. 될까요? 그 다음 나는 A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다. 그렇죠?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성질을 이용하게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 2번 그림은 초전도체 위에 떠있는 자석이라고 하네요. 이 현상을 마이슨의 효과 이용할 수 있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자기열 부상열차에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현상이 나타날 때, 즉 얘가 임계온도 이하로 냉각된 거죠. 임계온도 이하로 냉각되게 되면 전기저항은 0이 돼버리죠. 최대값이라니. 틀렸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나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소재라고 해서 얘는 탄소 동소체였는데요. 얘 이름이 뭐였어요? 하면 얘 이름은 그래핀이었죠. 이 그래핀은 흑연의 한 층을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럼 이 그래핀을 돌 말아버리면은 얘가 뭡니까? 탄소 나노 튜브였습니다. 라는 거. 자, 둘 다 공통적으로 열전도성 좋고요. 전기전도성 매우 좋고요. 강도가 매우 튼튼합니다. 튼튼.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 여기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가에서 나는 나노 기술에 이용되는 신소재라고 하는데 요 가가 위에서 봤던 탄소 나노 튜브죠. 튜브. 그 다음 얘가 얇은 한 층, 흑연의 한 층인 그래핀. 그 다음 얘는 위에서는 소개 안 했는데 얘 이름은 플러렌이라고 해요. 이 플러렌은 탄소가 이제 축구공처럼 모양으로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둘러싸여 있는 뭐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가겠습니다. 가나 다를 이루는 구성 원소는 서로 다른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말이 좀 이상한데 구성 원소가 다른 물질, 원소가 더 작은 개념일 텐데 일단 그래요. 뭐 출제 의도로 생각해 보면은 가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나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다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전부 다 같은 원소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될까요? 자, 그 다음에 나는 한 층으로 된 물질로 잘 휘고 전기 전도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얘가 기껏 해봤자 두께가 원자 한 층 두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휘기도 잘 휘고요. 그 다음 얘가 전기 전도성은 좋았죠. 그 다음 나를 동그랗게 말해서 공 모양으로 만들면 달을 만들 수 있다는데 안 돼요. 얘는 요거는 좀 괜한 걸 묻긴 하는데 지금 이거 그림 얘는 잘 티가 안 날 테니까 위에 돌아가면은 그래핀은 탄소가 이렇게 육각형 구조로 모여서 만들어지거든요. 탄소들이 얘네들이 육각형으로 모이게 되는데 플로렌은 얘는 축구공 모양이랬죠. 축구공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 육각형이 있긴 있거든. 근데 축구공은 육각형과 오각형으로 모여서 만들어져요. 즉 얘가 오각형이 있지. 근데 그래핀에는 오각형이 없어요. 될까요? 그래서 그래핀을 갖다가 동그랗게 만다고 해서 공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다가 되지는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요. 근데 사실 뭐 딱히 할 게 없는 게 이름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라고 하는데 자연의 대상. 근데 여기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얘는 어떤 성질을 이용합니까? 독고마리 열매, 갈고리 형태로 된 가시가 있는데 털에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 성질이 이용한대요. 누구 모방한 거야? 그죠? 독고마리 열매를 모방한 겁니다. 홍합을 모방한 거고요. 연잎을 모방한 거고요. 개코도마뱀의 발바닥을 모방한 거고요. 그 다음 상어를 모방했고요. 그죠? 모르프나비 모방했어요. 여기 답이 여기 다 적혀 있어가지고 그럼 요거 보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하게 되면은 오케이 신소재까지 끝이 났고요. 이거 한번 다시 또 잘 읽어보고 여기 물리 파트에서 얼마 없는 그 암기 파트거든요. 그래서 암기 깔끔하게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수업 시간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